이만석은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한때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자영업자였지요. 11시간씩 서서 짜장면을 볶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식당 3개를 동시에 운영했던 철인이었어요. 그 돈으로 세 아들을 키우며 모두 대학까지 보냈죠. 여보, 국수 좀 더 드실래요? 아내 미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요. 고향 냄새 나는 아내의 음식은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죠. 대가족의 단골 손님까지 식당은 언제나 북적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식당가의 트렌드는 변했고 세상은 이만석의 방식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하나둘 문을 닫은 가게들. 그리고 이제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만석은 10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내 미옥이 주방에서 일하다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병원 천장의 형광등 아래 누워있는 미옥의 얼굴은 창백했죠. 가난 말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3개월. 그렇게 짧은 시간만 남았다니요. 전화기를 들고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바쁘다는 변명뿐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아버지, 출장이 잡혀 있어서. 아버지, 애들 학원이 있어서. 만석은 미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요. 병실은 적막했어요. 아들들은 가끔 얼굴만 비추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아이들 바쁜데 뭐. 미옥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갔고 미옥은 만석의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만석뿐이었지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부부로 보낸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곧 따라갈게요, 여보. 장례식장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형식적인 조문객들과 멀찍이 서 있는 세 아들의 모습이 만석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긴 했지만 뭔가 다른 것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먼저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준 통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있나요? 만석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통장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무슨 통장 말이냐? 어머니가 제게 특별히 주신다고 했던 통장이요. 어머니 옷장에 있다고 하셨는데. 만석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훈의 눈빛에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둘째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양원이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만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집을 정리하자니요. 셋째 정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재산 분배를 미리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만석은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을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그렇게 키웠나? 자책하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지요. 식당 주방에서 밤새 일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비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호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떠난 후 만석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었고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4그릇씩 뚝딱 비우던 밥을 이제는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어요. 만석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야위었는지 턱이 뾰족해지고 뺨은 움푹 꺼졌어요. 이러다 정말 미옥이 따라가겠구만. 만석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걷던 습관도 끊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사람들과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모두가 물어볼 테니까요. 아들들은 잘 돌봐주나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 친구 동철이 생각났어요. 동철은 만석과 함께 식당가에서 고생했던 친구였죠.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만석.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냐? 동철의 투박한 목소리에 만석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날부터 만석은 오래된 친구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 사업 파트너들, 심지어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만석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자식들은 잘 돌봐주나? 이런 질문에 만석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친구들과 이야기할수록 하나의 생각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모든 것을 그냥 물려줄 수는 없어. 만석은 노트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작은 메모장에 꼼꼼히 적었어요. 자식들은 몇 달째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러봉투만 받아가는 게 전부였지요. 만석은 그들의 눈빛에서 재산에 대한 기대만 읽을 수 있었어요. 미호가 내가 너무 자식들을 믿었나 봐.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마지막 시험을 치를 시간이 왔다고요. 만석은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단골이었던 의사 친구 현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지인이었던 현수는 만석의 사정을 들은 후 고민에 빠졌어요. 만석 씨,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아시죠? 가짜 진단서는. 알아. 하지만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인해야겠어. 마지막 시험이야. 현수는 오랜 고민 끝에 치매 초기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공식 진단서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을 속이기엔 충분했어요. 만석은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기, 중요한 약속 깜빡하기,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아버지, 또 약속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큰아들 정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랬었나? 미안하다. 만석은 의도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여기저기 놓아두었습니다. 때론 냉장고에, 때론 화분 밑에. 자식들이 이상함을 눈치챌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셋째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만석은 현수의 병원에 가서 가짜 진단 결과를 받아왔어요. 치매 초기 진단.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네요. 우리가 모시기는 힘들 것 같고. 둘째 정민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치료비로 쓰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지금 집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셋째 정우의 말이 결정타였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재산 관리도 힘드실 테니 우리 중 한 명한테 명의를 넘기시는 게 어떨까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병든 아버지보다 재산이 먼저였죠. 만석은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내의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미호가 봤지? 우리 아이들 모습. 아이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왔지요. 큰아들 정훈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서명만 해주세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제가 모든 걸 관리해 드릴게요. 만석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받았어요. 치매 환자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왜 서명을 해야 하지? 아버지, 설명드렸잖아요. 아버지가 혼자서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정훈의 서류에는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내용이 있었어요. 만석은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정민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상속세를 줄이려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이 서류들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정민의 서류에는 재산을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에게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쏙 빠져 있었지요. 만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자. 세 번째로 찾아온 정우의 서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살아생전 증여 문서예요. 요양원 비용도 제가 다 책임질게요. 만석은 모든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식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두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누구도 만석의 건강이나 식사를 챙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방문은 단 하나의 목적만 가졌습니다. 서명을 받아내는 것. 어느 날 만석은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오늘 저녁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좀 외롭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내일은 어떠세요?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모든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 약속을 미뤘습니다. 만석은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미호가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키웠구나. 만석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메모장에 마지막 계획을 적어 내려갔어요. 얘네에겐 한 푼도 못 맡기겠다. 만석은 오랜 지인이었던 변호사 경수를 찾아갔습니다. 경수는 만석이 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단골이었던 친구였죠. 경수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유언장을 만들어줘. 경수는 만석의 모습에 놀랐어요. 얼마나 야위었는지 예전에 그 든든한 체구는 간데 없었죠. 하지만 만석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바른 일 하고 싶구나. 만석의 계획은 철저했어요. 먼저 새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금액만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새로 설립할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재단 이름은 만석이네 마지막 밥상으로 해줘. 경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만석은 오랜 기억을 더듬었어요. 식당을 할 때 배고픈 아이들이 종종 찾아왔었어. 미옥이랑 나는 그 아이들에게 몰래 음식을 나눠줬지. 돈을 받지 않고. 그 기억은 만석에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돈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눠주는 기쁨이 훨씬 컸죠. 그 마음을 재단의 철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내 모든 재산이 그 일에 쓰이길 바란다. 경수는 만석의 뜻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도 준비되었죠. 만석은 마지막으로 각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경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편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줘. 만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마지막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그는 더 이상 병든 몸을 이끌고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미호가, 이제 너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됐어. 만석은 마지막 날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옷을 입고 미옥의 사진을 옆에 두었어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맴돌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청소를 하러 온 아주머니가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던 만석의 마음은 이제 편안해졌지요. 장례식장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만석이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 심지어 수십 년 전에 무료로 밥을 얻어먹던 이들까지 모두가 만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새아들은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만석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몇 달 동안 무료로 밥을 주셨어요. 만석 씨가 제 학비를 몰래 지원해 주셨습니다. 만석 씨는 늘 손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죠.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 경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새 아들에게 유언장과 편지를 전달했어요. 유언장을 읽은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상속은 없었어요. 대신 만석인의 마지막 밥상 재단에 모든 재산이 기부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3개의 동일한 편지가 각 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아들아, 돈은 니들 몫이 아니더라. 정이든 시간이든 줘야 받을 수 있더라.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희는 내게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마지막 선물은 다른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다. 배고픈 아이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란다. 미워하지 마라. 그저 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받아들여다오. 일주일 후 동네 복지관의 만석인의 마지막 밥상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메뉴는 만석이 가장 자신있게 만들던 짜장면이었어요. 그곳에는 세 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상속이 무엇인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급식소에서 만석의 영혼은 미소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밥상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